2015학년도 수시 한수성대학교 언어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A형 해설입니다. 먼저 1번 보면 다음은 최근 유행하는 말이다. 밑줄 친 부분이 바르지 않은 것은 기역의 앙대요, 니은의 울때, 디귿의 호로록, 리을의 들어와 들어와 이렇게 밑줄 쳐져 있는데 기역의 안 돼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맞춤법이 틀려져 있기 때문에 안 돼요 라고 고쳐줘야 되고, 그리고 울 때 같은 경우에는 목청을 의미하는 의미로서 똑같은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니은은 맞고, 디귿 같은 경우에도 부사로서 뭐 맛있는 소리나 아니면은 뭐 조금 날개를 돋아서 날아가는 모습을 의미하는 소리이므로 니은과 디귿은 맞고, 리을이나 기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르지 않아서 답은 2번 기역 리을입니다. 그리고 2번 다음 중 어법에 맞게 고친 것은, 이것도 1번과 마찬가지로 맞춤법과 관련된 문제인데 1번에 그 사건은 아직 베일에 쌓여 있다. 그리고 밑에 화살표 채워서 고친 것은 쌓여 라고 되어 있는데, 밑줄 친 쌓여 있다 같은 히읗 받침으로 된 것은 물건이 차곡차곡 이렇게 얹어져 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하는 거고, 이렇게 베일에 쌓여 있다, 붙여진 것처럼 가려져 있다, 감추어져 있다 라고 할 때는 이제 이렇게 히읗 받침 없이 그냥 그대로 쌓여 라고 쓰여집니다. 그리고 2번에 이 자리를 빌려 같은 경우에는 빌어가 아니라 빌려가 맞고, 그리고 3번에 나는 어렸을 때 또래들보다 한글을 빨리 깨쳤다, 그리고 깨우쳤다 이렇게 돼 있지만 깨쳤다가 고치기 전의 모습이 올바른 어법에 맞는 단어라는 거. 깨쳤다 같은 경우에는 일의 이치 따위를 깨달아서 알다. 그래서 뭐 예문으로 한다면은 글을 깨치다 등으로 사용될 수 있겠고, 밑에 나온 깨우쳤다 같은 경우에는 깨달아서 알게끔 하다. 예문으로는 누나가 동생의 잘못을 깨우쳐 주다.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어서 의미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글을 깨치다가 맞다는 거. 깨우친 게 아니라 깨치다. 글을 알게 된 거. 일의 이치 따위를 알게 된 거니까. 그리고 4번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는 목매어 오셨다. 목매어가 맞는지 목매여가 맞는지를 지금 찾는 문제인데, 목매다 자체가 원래의 원형이기 때문에 목매이다로 쓸데없이 이제 피동형 표현을 쓸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활용형도 마찬가지로 목매어가 맞다는 거. 그래서 어법에 맞게 고친 것은 1번이 되고, 3번 밑줄 친 단어의 의미관계가 다른 것은, 이거 같은 경우에 단어의 의미관계가 유의어, 반의어, 상하관계, 그리고 다의어, 동의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어떤 의미관계를 가지고 있고 다른 것은 무엇이 있는지를 찾는 문제인데, 3번 같은 경우에는 1번만 동의어로 사용되었고, 그리고 2번, 3번, 4번 같은 경우에는 다의어 라는 거. 그래서 1번에 기지개를 켰다 같은 경우에서의 켰다는 팔다리를 쭉 뻗어서 몸을 폈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그리고 텔레비전을 켰다 같은 경우에는 전기를 이용해서 제품을 작동하게 하였다 라고, 똑같이 음으로는 켰다 라고 같은 발음이 나지만 뜻은 다르게 갖고 있기 때문에 동음이의어인 경우이고, 2번 같은 경우에는 그는 넓고 깊은 교양이 있다에서는 넓고는 내용이나 범위가 널리 미쳐 있다 라는 거고, 밑에 나와 있는 넓은 아량으로 용서를 한다 같은 경우에는 마음 쓰는 것이 크고 너그럽다 라는 뜻의 넓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서 2번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 그리고 3번도 마찬가지로 다이어인데, 학교에서 지하철역이 가깝다 라는 거는 학교와 지하철역 사이의 거리가 짧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성격이 쾌활해서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 많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가깝다가 사이가 서로 다정하고 친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3번도 다이어, 4번도 마찬가지로 다이어로 사용되어서 손이 거칠다는 살결이 곱지 않다 라는 의미인 거고, 밑에 나와 있는 성격이 거칠다는 행동이나 성격이 사납고 공격적이다 라는 뜻으로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된 다이어이다. 그래서 3번에 동음이어로만 쓰인 1번이 의미관계가 다른 거고, 4번 보면 밑줄집 방식으로 형성된 단어의 짝으로 적절한 것은, 밑에 예시되어 있는 설명으로 합성어는 둘 이상의 어근으로 만들어진 새 말이다. 그것은 국어의 문장 구성과 유사한 방식으로 구성되는 것. 이것이 통사적 합성어를 의미하고 있는 것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 이것은 비통사적 합성어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밑줄친 방식, 국어의 문장 구성과 유사한 방식으로 구성되는 것, 통사적 합성어를 찾으라는 문제. 1번 보면 큰 집 같은 경우에는 키읔, 크다. 크다의 어간인 크와 그리고 관형사형 어미인 니은 그리고 집이라는 명사가 사용되어서 통사적으로 연결어미를 통해서 통사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통사적 합성어 맞고, 노프르다 같은 경우에는 어간의 높과 그리고 푸르다의 푸르, 어간과 어간이 연결어미 없이 바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노프르다 같은 경우에는 비통사적 합성어. 그리고 2번 보면은 접칼도 마찬가지. 접은 접다에서의 온 어간인 거고, 동사 어간인 거고, 칼은 명사이기 때문에 접칼 같은 경우에는 동사 어간과 명사가 연결어미 없이 연결되었기 때문에 비통사적 합성어인 거고, 봄비 같은 경우에는 명사인 봄과 비도 명사이니까 합성어, 통사적 합성어 맞고, 하지만 둘이 다른 방식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2번도 답이 될 수 없고, 3번 아까 말했듯이 노프르다는 비통사적 합성어인 거고, 밤길 같은 경우에는 명사인 밤과 길도 명사, 그래서 통사적인 합성어이기 때문에 3번도 답이 될 수 없고, 4번 같은 경우에 밤 명사, 길 명사에서 통사적 합성어 맞고, 큰 집 같은 경우에 크다의 어간과 니은 관형사형 어미 연결어미 와주었고, 그리고 집 명사 와주었기 때문에 두 개 다 통사적 합성어로 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4번의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뒤로 넘겨서 5번 다음의 예를 통해서 추론할 수 있는 언어의 특성이 아닌 것은, 어, 언어의 특성에는 간단하게 5가지로 추려본다면 자의성, 사회성, 역사성, 분절성, 추상성 등이 있는데, 자의성 같은 경우에는 언어 기호의 의미와 말소리 사이에 필연적인 관계가 없다 라는 것으로, 우리는 똑같이 집을 의미하는 게 한국어로는 집이지만 뭐 영어로는 하우스 이런 식으로 다르게 불려질 수 있기 때문에 기호의 의미와 말소리 사이에 필연적 관계가 없다 라고 알 수 있고, 사회성 같은 경우에는 언어 기호에 대한 약속이 사회적으로 수용되어진 이후에는 어떤 개인의 맘대로 그 언어 기호를 바꿔서 사용할 수 없다.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책상을 책상이라고 부르기로 했는데 갑자기 어떤 누군가가 혼자서 갑자기 책상을 개라고 부른다거나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없다. 이런 것들이 언어의 사회성인 거고, 언어의 역사성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언어는 뭐 성장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죽은 언어가 돼서 없어지기도 하고 사용되지 않아서 그렇게 변할 수 있다 라는 거고, 언어의 분절성은 언어가 여러 단위로 나누어지고 결합할 수 있다. 뭐 단어, 음소 이런 식으로 나뉘어질 수 있다. 그리고 결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추상성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것들로부터 서로 공통적인 특성을 찾아내어서 언어가 형성된다. 그래서 뭐 진달래, 장미, 개나리 이런 것들의 공통성인 꽃을 찾아서 언어를 새롭게 꽃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공통점을 찾아서 언어가 형성된다 라는 5가지의 특성이 있는데 5번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보면 다음의 예를 통해서 추론할 수 있는 언어의 특성이 아닌 것은 여기 예전에 맨 첫 번째 동그라미에 보면은 가을이라고 옛 언어, 중세국어 시대의 언어가 나와 있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비롯된 게 가을, 우리 현대국어에 사용되고 있는 언어의 모습의 형태를 띠고 있지.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언어는 시간에 따라서 변한다는 역사성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고 밑에 보면 사람, 뭐 인, 맨 이렇게 같은 의미지만 다르게 뭐 한자로는 인, 영어로는 man 이런 식으로 다르게 하는 거는 이거는 자의성. 그래서 언어의 의미와 음성의 결합은 자의적이다. 3번도 찾아볼 수 있겠고. 그리고 세 번째로 꽃이 피었다, 꽃을 피웠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와 을, 조사의 차이가 있으니까 일정한 문법이 존재한다는 언어의 사회성, 언어 기호에 대한 약속, 문법을 의미하는 것. 그래서 1번, 2번, 3번은 다음의 예를 통해 찾아볼 수 있지만 언어는 그 사회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다는 4번은 이 예시에서 추론할 수 있는 특성이 아니다. 그리고 6번 넘어가서 다음 밑줄 친 단어의 예가 아닌 것은 밑에 보면 밑줄 친 단어는 최소 대립상. 최소 대립상이 뭐냐? 최소 대립상을 이루려면 한 음소만 다르고 나머지는 모든 조건이 같아야 한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먼저 보기 1번을 보면 마을, 가을. 지금 미음 그리고 아 모음 그리고 을 똑같이 왔고 그 다음에 가을 보면 기역 자음과 아 모음 그리고 을 지금 1번 보기 같은 경우에는 모음이랑 을은 다 마찬가지로 같은데 음소들이 하지만 미음과 기역 음소가 달라서 서로 뜻이 달라지지 완전 마을과 가을은 완전 다른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음성적인 소리 차이 때문에 의미가 아예 달라지는 단어의 쌍 이런 것들이 최소 대립상 그래서 한 음소만 다른 게 최소 대립상인데 지금 3번도 마찬가지 둘과 돌 우 모음과 오 모음의 차이 한 음소의 차이 때문에 뜻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고 4번 보기 죽과 줄도 마찬가지. 기역 받침과 그리고 리을, 종성에 있는 리을, 종성의 지금 차이 때문에 지금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 하지만 2번 보게 되면 보기 2번에 부리와 다리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음절인 리로 끝나는 것은 둘 다 똑같지만 앞에 있는 부리는 비읍, 자음과 우 모음 그 다리는 디귿, 자음과 아 모음. 이렇기 때문에 지금 자음과 모음이 앞에 있는 두 가지 음소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1번, 3번, 4번과 달리 음소 2개 이상 차이가 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최소 대립상의 예가 될 수 없다. 그래서 6번의 답은 2번이 되는 것. 그리고 7번 글의 다음 전개 방법으로 바르게 묶인 것은 보면 디자인에 관한 정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다음과 같은 통속적인 사물과 이미지에 대해서 경멸적인 태도를 취할지 모른다. 그리고 자동차 내부의 요란한 장식물, 여성의 각선미를 이용한 야한 핑크색 칫솔, 피아노 모양의 본딴 전화기. 이렇게 통속적이면서 저속하고 나쁜 취향의 시시한 사물과 이미지를 우리는 키치라고 부른다. 지금 자동차 내부의 요란한 장식물, 여성의 각선미를 이용한 야한 핑크색 칫솔, 피아노 모양을 본딴 전화기 이런 것들이 예시가 될 수 있겠고 그리고 그 다음 이렇게 이런 사물과 이미지를 우리는 키치라고 부른다라고 정의를 해줬기 때문에 7번의 답은 4번 예시와 정의가 사용되었다. 넘어가서 8번 다음 글의 기억부터 리을에 대한 고쳐쓰기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기억은 어법에 맞지 않으므로 비롯한으로 바꾼다. 기억에 홍길동 씨를 시작한 수만 명의 가입자가 홍길동 씨를 시작한 게 아니라 홍길동 씨부터 해서 그 이후에 수만 명의 가입자까지 같이 늘어난 거기 때문에 비롯한으로 바꿔서 여러 가운데서 맨 앞에 것을 첫째로 삼아서 홍길동을 제시를 했고 그리고 홍길동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수만 명의 가입자가
개인정보를 제공한 거니까 시작한이 아니라 비롯한으로 바꾸는 거 맞고. 2번 니은 앞문장 내용과 중복되므로 문장 전체를 삭제한다. 니은의 앞문장을 보면 이를 통해 많은 이들이 가입자들의 정보를 자유롭게 열람하였다. 이러고 니은의 가입자 개인의 정보를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었다. 많은 이들이 가입자들의 정보를 자유롭게 열람한 것과 그리고 개인의 정보를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된 것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전체를 삭제하는 것 맞고. 디귿 적절한 어휘가 아니기 때문에 작지 않다로 바꾼다. 디귿의 앞에 있는 거, 디귿은 지금 적지 않다인데 요 앞에 있는 단어가 지금 비용을 의미하고 있지. 비용 같은 경우에는 수요, 분량, 정도 등을 의미하므로 작은 게 아니라 적다가 올바르기 때문에 고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이 맞고, 작다 같은 경우에는 길이, 넓이, 부피 아니면 뭐 일의 규모 이런 것들이 크기 같은 것들을 의미하는 것들이 기준보다 못 미칠 때 얘기하는 것이 작다인 거고, 비용, 수요, 분량, 정도 이런 것들은 적다와 쓰인다. 그래서 고쳐쓰기 방안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이 되는 거고, 4번은 요청하다, 배상을 요청하다 보다는 청구. 배상은 손해를 받은 사람이 그 손해에 대해서 나에게 보상해달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에게 돈이나 물건을 달라고 요청하는 청구하다가 사용되는 것이 적절하다. 그래서 8번 답은 3번이 되는 것. 9번 다음의 주제로 글쓰기 개요를 작성하였다. 주제와 관련하여 추가해야 할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먼저 여기 주제를 먼저 보면 나에게는 필요 없는 물건을 이웃과 나누어 사용하자. 글쓰기 개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주제, 그리고 이 주제를 가지고서 글을 쓸 때 읽을 사람들, 예상 독자는 누구인지 파악해주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 글이 어디에 실릴 것인지 기고 매체. 여기에는 지금 아파트 단지의 게시판, 엘리베이터 게시판. 아, 게시판에 올라갈 글이구나 라고 미리 알고 문제를 푸는 것이 중요하고, 적절한 것은 찾아보면 1번 동네 주민센터 게시판을 기고 매체에 추가한다. 음, 지금 이 주제, 예상 독자, 기고 매체 이후의 내용, 주요 내용에서 지금 우리가 나한테 필요 없는 물건을 나눠 쓰는 것이 목적이고, 그를 통해서 기대하는 효과는 그냥 처리 비용과 각가정의 물품 구입 비용이 절감된다라는 것. 다른 사람한테서 내가 필요한 물건을 얻어서 사용하게 되면은 내가 새로운 물건을 구입하는 비용이 줄어든다라는 게 기대 효과인데, 지금 보기 2번 보면 중고품 매매센터를 예상 독자에 추가한다. 지금 중고품을 매매하고 서로 사고팔고 하자는 의미는 없었는데 지금 새로운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나온 거고, 3번도 마찬가지. 활발한 물품 교환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의의에 추가한다. 지역경제에 관한 얘기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은데 지금 여기서 너무 포괄적으로 나아가서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나아간 거기 때문에 3번도 적절하지 못하고, 4번 공정한 물품 교환이 이루어지도록 가격 정찰제를 방안에 추가한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그냥 나눠 쓰는, 돈을 요구하지 않고 물건 나눠 쓰는 거에 의미를 뒀었는데 갑자기 이제 가격을 정찰로 매겨서 서로 주고받고 해서 물품을 교환하자라는 뜬금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4번도 답이 될 수 없다. 먼저 보기 1번 보면 동네 주민센터 게시판을 기고 매체에 추가한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이웃과 나눠서 사용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예상 독자도 주민인 거지. 근데 주민한테 아파트 단지 혹은 엘리베이터 게시판 이보다 조금 더 폭을 넓혀서 동네 주민센터 게시판까지 추가하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9번에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그리고 10번 보면 기억부터 디귿에 들어갈 말로 맞는 것은? 의사소통 전략 중에서 듣기 전략은
말하기 전략만큼 중요한 것이 되었다. 그래서 여기 의사소통 참여자들의 소통 방식과 의도, 상황을 파악하는 기억,